선생님, 저희 아이 좀 살려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다 할게요. 한 엄마가 중환자실 앞에서 의사 선생님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외국인으로 보이는 아이의 엄마는 왜 한국에 있으며 이렇게 간절한지 그 사연이 궁금합니다. 바로 오늘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헝가리 의과대학에서 교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실비아라고 해요. 저는 소중한 딸아이와 함께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딸아이는 학교에서 돌아와 늘 하던 대로 활기차게 문을 열고 들어왔지만 뭔가 어색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평소라면 엄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며 제잘거렸을 아이가 무겁게 책가방을 내려놓고 조용히 소파에 앉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괜찮니? 하고 물었을 때 아이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조금 피곤해서 그래요.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했고 숨을 내쉴 때마다 가슴이 약간 오르내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가 발끝으로 무심코 소파를 두드리며 앉아있는 걸 보며 평소처럼 활기찬 모습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몇 번 더 아이의 상태를 살폈지만 아이는 억지로라도 평소처럼 행동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밥을 먹을 때도 수저를 드는 손이 느려 보였고 밥을 몇 입 뜨더니 배가 별로 안 고파요라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이답지 않게 식사를 마다하는 모습에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밤이 되자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며 방으로 일찍 들어갔고 잠자리에서 몸을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에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아이는 평소보다 심하게 땀을 흘리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한번 깨워보았지만 아이는 몽롱한 목소리로 괜찮아요. 자고 나면 나을 거예요. 라며 손을 흔들 뿐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잠시 지나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딸을 깨우려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제 목소리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흔들며 일어나야지 학교 늦겠다라고 말하자 그제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눈빛은 어딘가 초점이 흐릿했고 표정도 몹시 피곤해 보였습니다. 괜찮아? 어디 아파? 하고 물었지만 아이는 힘없이 고개를 저으며 조금 어지러워요. 괜찮아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아이의 코에서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방울 떨어지더니 금세 코피가 쏟아졌습니다. 당황한 저는 불이 나게 휴지를 가져와 아이의 코 아래를 눌러주며 고개를 약간 숙여 괜찮아, 괜찮아라고 말했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코피를 흘리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엄마, 왜 이러지? 나 괜찮은 거 맞죠? 라고 물었습니다. 피가 멈추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 작은 몸에서 이렇게 많은 피가 흘러내리는 걸 보며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아이의 손은 점점 차가워졌고 얼굴은 더 창백해졌습니다. 코피는 휴지 몇 장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흘렀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품에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는 왜 어제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 바로 병원에 가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아이를 꼭 끌어안은 채로 구급차를 부르며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딸을 부축하며 간호사에게 아이 상태가 이상해요. 피가 멈추지 않아요. 라고 외쳤습니다. 간호사는 빠르게 휠체어를 가져와 딸을 태우더니 응급실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의료진은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딸에게 달려들어 혈압을 재고 산소 포화도를 체크하며 연신 무언가를 지시했습니다. 코피는 계속 흐르고 있었고 의료진은 멈추기 위해 압박을 가하고 약물을 투여했습니다. 모니터에 삑삑거리는 소리와 간호사들이 주고받는 긴박한 목소리가 귓가를 울렸습니다. 딸은 약간 의식이 있는 듯 했지만
눈이 무겁게 감겨갔다가 겨우 뜨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이 상태가 어때요? 괜찮은 건가요? 라고 묻는 저에게 한 의사가 다가와 침착하게 현재 코피는 일시적으로 멈추게 했습니다만 아이의 혈액 상태와 체내 산소량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몇 시간이 흐른 것 같았지만 제게는 몇 분조차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의사가 다시 다가왔을 때 그는 진지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 딸아이의 상태가 심각합니다. 출혈의 원인은 단순한 코피가 아니라 내부 출혈 증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찾으려면 수술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체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수술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눈앞에 누워있는 딸아이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의사의 말이 맞다면 수술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떨리는 목소리로 부탁드립니다. 제발 아이를 살려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수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간호사가 동의서를 들고 오던 순간 제 손은 더 이상 떨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비현실처럼 느껴졌지만 엄마로서 딸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조건 서명해야 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내가 꼭 나을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딸아이에게 속삭였지만 제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술 준비가 한창 진행되는 동안 저는 병원 복도를 서성이며 간절히 기도하듯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담당 의사가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그는 다소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수술건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사 결과를 더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이 수술은 굉장히 복잡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 병원에서는 이 정도 수준의 수술을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더 큰 병원이나 전문센터에서 진행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바닥이 꺼지는 듯한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병원에서도 안 된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다급히 물었지만 의사는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를 위해 가장 적합한 병원을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비용적인 부분도 감안하셔야 할 겁니다. 전문 수술과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기에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들 것입니다. 금액 이야기를 듣는 순간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숨을 몰아쉬며 얼마나 드는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주저하다가 조심스럽게 병원비와 관련된 예상치를 설명했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 이후 재활치료까지 감안하면 상상 이상의 금액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진 돈으로는 그 금액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내뱉으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걸 포기할 수는 없었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나요? 라고 묻는 제게 의사는 깊은 한숨을 쉬며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병원의 의자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딸을 살리고 싶었지만 돈이라는 벽이 너무 높아 손이 닿지 않는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게 막막했고 시간이 흐를수록 딸의 상태가 악화될까 두려워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 절망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딸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제 손 밖으로 미끄러져 가는 것 같아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 대신 증상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킬 수 있는 임시 처방을 내려주었습니다. 딸은 진통제와 안정제를 복용하며 집에서 요양을 하게 되었지만 상태가 호전되기보다는
그저 악화를 늦추는 정도였습니다. 딸아이가 누워있는 모습을 보며 매일 죄책감과 무력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는 직장으로 돌아갔지만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딸 생각뿐이었고 환자들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거나 서류를 실수로 잘못 제출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동료들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애써 괜찮은 척했습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겨웠습니다. 그날도 책상 앞에서 멍하니 딸의 약 봉투를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평소 밝고 부침성 좋았던 한국 유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세요?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며 웃어넘기려 했지만 그녀의 진지한 눈빛에 결국 참아왔던 감정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아이의 상태와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수 없었던 이야기, 막막한 경제적 현실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듣더니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 오빠가 한국에서 의사로 일하고 계세요. 전문 분야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케이스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한국에는 의료 시스템이 꽤 잘 갖춰져 있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합리적이에요. 그녀의 말에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너무 먼 나라이고 치료가 가능할지조차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진심으로 저를 도와주고 싶어 했고 심지어 오빠에게 연락을 해 직접 상담을 주선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오빠께 제가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만약 괜찮으시다면 선생님께 직접 연락을 드리게 할게요. 몇 시간 뒤 그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녀의 오빠와 통화를 하게 되었고 그는 제 딸의 상태를 듣고는 자신의 병원으로 와볼 것을 권했습니다. 비행기만 타고 오실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라는 그의 말에 마음 한구석에서 희망의 불씨가 피어나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딸아이를 품에 안고 우리가 한국으로 갈 거야, 꼭 나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딸은 희미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고 저는 아이의 손을 꼭 쥐며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딸을 위해 이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딸은 기내에 오르기 전부터 몸이 많이 지쳐 보였지만 제 손을 꼭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엄마, 괜찮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제 마음은 불안했지만 그래도 한국에 도착하면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 하나로 견디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순조롭게 이륙했고 저는 딸의 상태를 계속 살피며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처음 몇 시간 동안은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유지했지만 비행 시간이 길어질수록 딸의 호흡이 가빠지고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앉아있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고 고개를 푹 숙이며 엄마, 숨이 조금 힘들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저는 급히 승무원을 호출했습니다. 승무원은 상황을 확인하더니 바로 의료키트를 들고 와 응급조치를 시작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제공하고 필요한 약품을 챙기며 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은 정말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승무원들은 또한 주변 승객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딸이 누울 수 있도록 좌석을 재배치해 주었습니다. 딸은 승무원들이 제공한 산소 마스크를 착용한 후에야 조금씩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승객들도 협조적으로 자리 이동을 해주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한 승무원은 딸의 상태를 계속 확인하며 저를 안심시켰고 현재로서는 안정된 상태지만 한국 도착 즉시 공항 의료팀과 연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비행기가 한국 공항에 착륙하기 전 승무원들은 이미 공항 의료팀과 연락을 취해 긴급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의료진들이 탑승구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승무원들은 딸을 휠체어에 태워주고 제 짐까지 챙겨주는 세심함을 보였습니다. 입국 심사 과정도 놀라울 만큼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공항 측은 저희를 별도로 안내하여
심사 과정을 간소화했고 의료팀이 곧바로 대기 중인 구급차로 딸을 이송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순조롭고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딸이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되는 모습을 보며 비행 내내 도와준 승무원들과 공항 관계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렸습니다. 그들의 도움 덕분에 딸을 무사히 한국 땅에 데려올 수 있었고 이제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딸의 손을 꼭 잡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이제 너를 꼭 나을 수 있게 할 거야. 비행기에서 딸의 상태가 나빠졌던 긴박한 순간을 지나 한국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공항 의료팀과 유학생 오빠가 연결해준 병원 의료진이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착륙 직후 승무원들과 의료팀의 손길로 딸은 휠체어에 태워져 비행기에서 빠르게 내릴 수 있었습니다. 딸은 몹시 지쳐 있었지만 의료진들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산소 마스크를 다시 확인하고 응급처치를 이어갔습니다. 공항에서 대기 중이던 구급차 안으로 옮겨질 때 공항 의료팀과 병원의 응급팀 간의 협조는 그야말로 완벽했습니다. 유학생 오빠가 미리 상황을 설명해 두었기에 모든 과정이 놀라울 만큼 신속하고 매끄럽게 진행되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는 한 간호사가 딸의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하며 침착하게 조치를 이어갔고 저는 딸의 손을 꼭 잡고 앉아 의료진의 모든 지시를 따랐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응급실로 들어가 진찰이 바로 시작되었습니다. 도착한 순간부터 의료진은 체계적으로 움직이며 딸의 증상을 확인하고 상세한 검사를 준비했습니다. 유학생 오빠가 병원에서 직접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가 그 어떤 곳보다 딸을 잘 치료할 수 있는 병원입니다. 라며 안심시키듯 말했습니다. 의료진은 상황이 다소 심각하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최선을 다해 치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선 응급검사 결과를 보고 필요한 처치를 이어가겠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차분하고 확신에 찬 말투는 저를 진정시켰고 오빠 역시 모든 과정에 동행하며 필요한 부분을 설명하고 도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의료진들은 딸이 최대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썼습니다. 저는 딸이 병원 침상에 누워 조금씩 숨을 고르고 있는 모습을 보며 간신히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유학생 오빠와 병원팀의 도움 덕분에 딸을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곳에 데려왔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의 대기실에서 딸의 치료 상황을 기다리며 저는 유학생 오빠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진심으로 위로하며 이제부터는 병원이 도와줄 겁니다. 선생님께서도 조금은 마음을 놓으셔도 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게 큰 위로와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며칠간의 정밀 검사와 의료진의 논의 끝에 병원으로부터 중요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제게 회진 후 직접 찾아와 진지하면서도 다소 안도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검사 결과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끝에 딸아이의 상태를 수술로 치료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의 성공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수술 후에는 한 달 정도의 치료와 재활이 필요하지만 그 이후에는 일상생활로 돌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의사의 말을 정확히 이해하려고 몇 번이고 반복해서 되새겼습니다. 정말 치료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아이가 나을 수 있는 건가요?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론입니다. 수술은 고난도지만 저희 병원에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저희 의료팀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이번엔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몇 주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불안감과 무력감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딸의 병실로 달려가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무 잘했어. 우리 곧 나아질 거야.
이제 정말 괜찮아질 거야. 딸은 힘없는 목소리로 엄마 정말이에요? 라고 물었고 저는 울음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학생 오빠와 병원의 팀은 제 옆에서 모든 과정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술 전 준비 과정까지 세심히 챙기며 이제 큰 고비는 넘겼어요. 곧 딸이 예전처럼 밝은 모습으로 돌아올 겁니다. 라며 저를 격려했습니다. 며칠 뒤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료진이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앞으로는 회복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라는 말을 했을 때 그제야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재활치료와 요양이 필요하다는 설명도 받았지만 그것은 오히려 희망적인 소식으로 들렸습니다. 이제 더는 딸이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다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거라는 믿음이 생겼으니까요. 딸은 병실에서 깨어나 제 손을 꼭 잡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잘 견뎌줘서 고마워. 이제부터는 우리가 함께 나아갈 일만 남았어. 딸이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친 후 재활치료와 입원비에 대한 걱정이 다시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한국에서 의료비가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하더라도 장기간의 입원과 치료 비용은 여전히 큰 부담이었습니다. 매일 딸의 병실에서 긍정적인 표정을 지으려 애썼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경제적인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의 사회복지사가 병실로 찾아와 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로 선생님, 한국에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환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특히 긴급하게 수술과 입원이 필요한 경우 정부와 병원의 협력으로 치료비의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믿기지 않아 되물었습니다. 정말인가요? 저 같은 외국인도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론입니다. 이미 신청서를 접수했고 선생님의 사례는 지원 조건을 충족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도 이번 케이스를 특별히 협력 대상으로 지정해 자녀 비용까지도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며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에 온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배려를 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한국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딸이 건강하게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딸이 치료비 걱정 없이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경제적 도움을 넘어 제게는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 병원의 협력, 그리고 국가의 배려를 통해 딸이 이렇게 다시 삶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 깊이 한국의 따뜻함과 배려에 감명받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따뜻한지 알겠지? 우리도 나중에 이 은혜를 잊지 말고 베푸는 사람이 되자. 딸은 약간 흐릿한 목소리로 엄마, 정말 고마운 나라예요 라고 대답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딸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평생 잊을 수 없는 감사와 감동의 순간으로 남았습니다. 딸은 병원에서의 입원 생활이 길어지면서도 점점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치료가 진행될수록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의사 선생님과의 관계가 딸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항상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말투로 딸을 돌봐주었습니다. 매일 회진 때마다 딸의 상태를 세심히 확인하며 딸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나하나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건 내 몸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조금만 더 힘내자라는 말은 딸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딸과 자주 대화를 나누며 그녀가 좋아하는 것과 관심사에 대해 물었습니다.
딸은 점점 마음을 열었고 자신의 꿈이나 평소 좋아하던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딸은 의사 선생님에게 선생님처럼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환하게 웃으며 너라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지금처럼 꾸준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꼭 이루어질 거야라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입원 생활이 계속되면서 딸은 의사 선생님을 친근하게 대하기 시작했고 둘은 마치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딸은 엄마인 저에게도 수시로 엄마, 선생님 정말 멋져요. 저도 나중에 저렇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퇴원을 앞둔 어느 날 딸은 의사 선생님께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저 나중에 꼭 한국으로 유학 오고 싶어요. 선생님처럼 훌륭한 분들로부터 많이 배우고 싶어요. 그 말에 의사 선생님은 놀란 듯 환하게 웃으며 너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한국은 항상 널 환영할 거니까 그때 다시 꼭 만나자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 후로도 딸은 병원에서의 경험을 소중히 간직하며 자신의 꿈을 조금씩 구체화해 나갔습니다. 엄마로서 저는 그런 딸을 보며 흐뭇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한국 의료진의 따뜻함과 헌신에 또 한 번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이 딸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도 딸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너의 꿈을 응원하게 내가 원한다면 엄마도 언제든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어. 라고 딸에게 말하며 우리는 함께 미래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